기자초 안지용입니다. 오늘은 박수홍 씨 관련된 소식 준비했습니다. 박수홍 씨 지금 친형의 횡령 의혹 관련된 공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최근 5차 공판이 열렸고 박수홍 씨가 두 번째 증인 신청이 돼서 출두를 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앞선 공판에서 비열하다고 외쳤던 박수홍 씨, 이번엔 내 한을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어떠한 상황이 있었던 것인지 5차 공판 내용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난 4월 19일이었습니다. 친형 부부에 대한 5차 공판이 진행이 됐고 박수홍 씨는 증인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친형 측 변호인과 대질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자, 원래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비공개 신청을 했다고 했었죠. 근데 이 비공개가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일단 비공개 신청 이유는 이랬습니다. 1차 증인신문 때 피고인 측이 자행했던 횡령 논점과 관련 없는 허위 비방, 인신공격의 위험성을 고려했다면서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심리를 비공개할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거였죠. 왜냐면 이게 재산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비공개를 할 만한 딱히 어떠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의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 가지 당부를 했습니다. 범죄 사실과 무관한 내용이나 증인을 추궁하거나 사생활과 관련 질문은 삼가주길 바란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증인 신문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변호인 측에 당부를 했죠. 이날 공판 무려 3시간 30분 동안이나 진행이 됐어요. 그만큼 팽팽했고 또 재판부의 이런 당부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개인적인 사생활 관련 이슈로 친형 측 변호인과 박수홍 씨가 충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이날 공판의 핵심 중 하나는 재산 관리 주체였습니다. 도대체 박수홍 씨가 형성한 재산을 누가 관리를 해왔냐는 거죠. 일단 친형 측은요, 일부 재산 관리를 아버지인 박모 씨가 맡아서 했다고 주장했지만 박수홍 씨는 친형이 모든 재산을 관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이 변호인은 증인 신문을 통해서 박수홍 씨의 자산 관리를 아버지가 했고 박수홍 씨가 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데 집중을 했어요. 박수홍 씨는 자산을 관리한 건 친형 부부고 아버지는 그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융통했을 뿐이라고 또다시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이 친형 측은 박수홍 씨와 이 친형, 아버지 박 씨가 나눈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고 이는 박수홍 씨가 자신의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잘 알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박수홍 씨의 통장과 도장을 모두 아버지가 갖고 있었고 아버지가 박수홍 씨의 지시를 받고 거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박수홍의 집으로 전달했다고도 주장을 했죠. 이런 주장에다 박수홍 씨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아버지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기억이 없다고 했고요. 이어 그동안 박 씨 측이 주장하는 대로 그 금액을 17년 동안 합치면 개인 횡령한 금액과 거의 일치한다는 겁니다. 결국 아버지가 전달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금액이 형이 다 관리를 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결국 우리가 파악한 횡령액과 비슷하다. 친형이 관리를 한 게 맞다라는 반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모든 재정과 자산은 친형이 관리했다. 아버지가 이런 걸 관리할 주체가 되지 않는다. 형 부부가 시키는 일이 있으면 인출하고 하셨을 수도 있다. 아버지는 그저 친형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했을 뿐 직접적인 주체는 친형 내외가 관리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쟁점이 된 건 통장 아이디와 비밀번호입니다. 자, 먼저 친형 측 변호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증인의 개인 통장을 관리하는 건 피고인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닌가라고 했거든요. 이때 박수홍 씨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검찰 대질신문 중 아버지에게 인터넷 뱅킹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묻자 몰라라고 했다. 아버지는 모른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중요하죠. 그거는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을까요? 바로 이 피고, 친형 내외의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통장을 아버지에게 받았냐는 질문에는 피고인들이 일부러 저에게 주지 않고 제 약점인 부모님에게 준 것이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서 받아왔다고 답을 했다는 거죠. 이 상황의 핵심은 뭐예요? 횡령이죠. 박수홍 씨가 벌어둔 돈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횡령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횡령이 발생했다는 건 이 돈을 누가 관리를 하다가 횡령을 했다는 얘기죠. 박수홍 씨는 그게 친형 내외다. 친형 내외가 관리를 하면서 횡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형 내외는 뭘 주장해요? 아버지다. 아버지가 관리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궁금해지는 건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아니 이렇게 하면은 아버지한테 죄를 다 묻겠다는 거야? 왜 그런 거야? 생각할 수 있죠. 자, 그건 바로 친족 상도례 때문입니다. 이 친족 간 특정한 재산 범죄에서 형을 면제해 주는 조항인 친족 상도례가 있는데 가족 내에서 일어나는 재산 관련 사건은 법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라는 의미에서 마련된 거랍니다. 근데 이게 친족, 직계,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이 면제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계라는 거죠. 결국 아버지의 경우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형은 직계입니까? 아니죠. 결국 친형이 횡령을 했으면 이거는 범죄가 성립돼서 죄값을 치르는데 아버지의 경우는 친족 상도례가 적용돼서 죄값을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노리고 친형 측에선 계속 아버지가 한 거라고 주장한 거라는 것이 박수홍 씨 측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공판 과정에서도 친형 측 변호인과 박수홍 씨 측의 설전이 있었습니다. 이 친형 측 변호인은 박수홍 씨가 박 씨에게 제3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보내며 행사비를 입금하라고 한 적이 있고 따라서 박수홍 씨가 자신의 수입 일부를 능동적으로 관리했다는 취지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박수홍 씨, 이 제3자의 통장 사본, 이 제3자가 바로 가족의 반대로 헤어진 전 연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횡령과 무슨 관련이냐라고 소리를 쳤는데 이거 앞선 공판과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그때도 문자 메시지에 전 연인, 헤어진 연인의 실명이 고스란히 드러나서 이게 기사화되면서 이게 바로 언론 플레이라는 그런 언쟁이 오가기도 했었죠. 이런 4차 공판에 의해서 또다시 전 연인이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 난 피고가 아니라 증인이다 라고 외치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이 재판의 피고는 누구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피고는 친형 내외입니다. 횡령을 한 주체로 지목받고 있는 친형 내외. 원고는 누구예요? 박수홍 씨가 아니에요. 검찰입니다. 검찰이 수사하고 조사해 보니까는 이건 혐의 있다 보고 그들이 공소를 제기해서 친형 내외가 지금 피고인 상태입니다. 자, 그럼 박수홍 씨는 뭐예요? 4차 공판, 5차 공판 때 나온 증인입니다. 검사가 조사하고 수사한 바를 확인해 주기 위해서 나와 있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반대신문, 친형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을 받고 있는 증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증인을 대하는 친형 변호인의 태도는 박수홍 씨를 자극해 언론 플레이를 펼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박수홍 씨 측의 성토입니다. 그 끝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난 피고가 아니라 증인이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친형 측 변호사가 자리에 계신 것도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있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이건 박 씨 부부가 횡령 의심 내역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포함된 걸 꼬집은 겁니다. 친형 측이 자기 변호인을 자기 돈으로 선임하는 게 아니라 법인 돈, 박수홍이 번 돈으로 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박수홍이 번 돈으로 선임된 변호사가 박수홍을 공격하고 있다. 이거를 꼬집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수홍 씨는 이날도 재판부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재발할 수밖에 없다면서 꼭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제 한을 풀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맨 처음 말씀드린 제 한을 풀어달라는 박수홍 씨의 이 목소리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박수홍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감정적으로 호소하려는 게 아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제 청춘을 바치고 피땀 흘려 벌어온 돈을 돌려받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치를 돈에 준 적도 없습니다. 돈을 번 유일한 목적인 부모를 저와 갈라놨습니다. 참을 수가 없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는 덧붙였습니다. 제 곁에서 절 지켜준다는 이유로 제 아내는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고 마녀 사냥을 당하고 가족은 실명의 위기에 공황장애 양을 복용했습니다. 혼사길이 다 막혀서 저랑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주장한 유튜버가 제보자로 형수의 절친을 언급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이건 그냥 사랑하는 가족에게 배신당한 사건에서 끝나지 않고 저의 회복 불가능, 한쪽 눈이 망막 멸공이 와서 수술 제의까지 받았습니다. 불안장애를 겪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구설수가 없었는데 이 재판에 대한 기사를 보시면 저를 인간적으로 불쌍하다고 옹호하는 댓글도 있지만 형제들의 돈 싸움 보기 지겹다는 댓글이 부지기수입니다. 아직도 반복적으로 허위사실과 저지르지 않은 죄로 상처받고 있습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렇게 5차 공판까지 진행된 친형 내외 횡령 재판. 다음 공판은 오는 6월 7일 진행이 됩니다. 이 자리에는 세무사와 지난 공판의 불참한 증인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 세무사의 증언이 저는 또 하나의 관건이 될 거라 봅니다. 그 이유가 왜일까요? 이 세무사, 친형과 박수홍 씨가 이렇게 몸담고 운영했던 이 법인의 모든 세무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돈 흐름, 자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겠죠. 과연 세무사가 어떠한 목소리를 낼지, 이 재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추후 공판 후에 또다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